갈비 5근을 준비했는데 며느리는 3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전 30장을 붙였고 나물 4가지를 올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갈비는 통에 담겨 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야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식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명절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갈비 5근을 준비했는데 며느리는 3만 원을 식탁에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명절 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전 30장을 붙였고 나물 4가지를 그릇에 나눠 담았죠. 냉장고 한 칸이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갈비값만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 재료까지 합치니 장바구니가 2번은 비워졌죠. 작년에는 5만 원이었고 재작년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봉투는 늘 갈비 옆에 놓여 있었어요. 올해는 얼마나 들어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싱크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식탁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갈비는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었죠. 빈자리에 봉투 하나가 올라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주 얼굴은 보고 싶었어요. 아들 얼굴도 보고 싶었죠. 다만 봉투만 없었으면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갈비값만큼은 되었으면 했어요. 냄비 뚜껑을 열어 양념이 잘 배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고기 냄새가 올라왔고요. 뚜껑을 다시 덮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웃으면서 맞이해야 한다고 중얼거렸죠. 아들 가족이 들어오자 집안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손주들은 소파 위에 가방을 던졌죠. 며느리는 외투를 벗으며 식탁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 하나를 갈비 옆에 내려놓았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말은 웃으면서 건넸습니다. 봉투는 가장 기름진 갈비 접시 바로 옆에 놓여 있었어요. 나는 손을 닦으며 그 자리를 피해 섰죠. 갈비가 상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김이 올라오자 손주들이 먼저 젓가락을 뻗었어요. 저는 접시에서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나물 그릇도 빈 공간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죠. 두께로 봐서 많아야 5만 원쯤 되어 보였어요. 작년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며느리는 갈비를 한 점 집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를 비웠죠. 손주 중 하나가 봉투를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할머니 드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갈비 기름 묻은 접시에 닿았죠. 아무도 그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빈 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남으면 상하잖아요. 갈비가 집게에 걸려 통 안으로 들어갔어요. 양념이 통 바닥에 먼저 퍼졌습니다. 저는 내장이 겹쳐 들어갔고요. 나물도 작은 반찬통으로 나눠 담겼죠. 통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아들은 현관 쪽으로 먼저 걸어갔어요. 트렁크 여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어왔죠.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랩 어디 있어요? 서랍을 가리켰어요. 랩이 찢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죠.
통마다 투명한 막이 씌워졌습니다. 갈비 냄비는 점점 바닥이 드러났어요. 손주들은 이미 신발을 신고 서 있었죠. 할머니, 또 해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갈비 접시 옆에 놓여 있었어요. 통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갈비가 집게에 걸렸죠. 그 순간 봉투 모서리가 기름 묻은 접시에 닿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나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통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죠. 문 닫히는 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식탁 가운데는 비어 있었습니다. 갈비 냄비는 완전히 비어 있었죠. 전 접시에는 2장만 남아 있었어요. 봉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 자국만 둥글게 남아 있었죠. 봉투를 그때 처음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폐를 꺼내 세어보지 않았어요. 눈으로 금액이 바로 보였죠. 갈비를 담아 나간 통이 3개였습니다. 봉투는 그보다 가벼웠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식탁 가운데로 옮겼어요. 기름 묻은 자국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양념 그릇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싱크대에 서서 냄비를 물에 담갔습니다. 양념이 물 위로 퍼졌죠. 수세미가 냄비 바닥을 긁었습니다. 기름기가 천천히 벗겨졌어요. 전 접시를 씻고 나물 그릇도 씻었습니다. 그릇을 선반에 하나씩 올려놓았죠.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음식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달력을 열어 다음 명절 날짜를 확인했죠. 검색창에 명절 외식을 입력했습니다. 식당 목록이 화면에 줄지어 올라왔어요. 한식당 예약 화면을 열었습니다. 인원수를 입력했죠.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식탁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도 넣지 않았죠.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갈비 조금 더 남았나요?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양념 그릇 하나만 남아 있었죠. 없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해서요.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번에 준 게 전부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고르기 시작했죠.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남기지 않는 게 좋다 했잖니.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명절은 밖에서 보자. 이번엔 며느리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그럴 필요까지. 예약은 해놨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전화 화면이 어둡게 꺼졌죠. 식탁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지난번보다 두꺼워 보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죠. 갈비가 놓였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아들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말이 뒤에서 흐려졌죠.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식당 예약했다고 했지. 아들이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종이 소리가 식탁 위에서 짧게 났죠. 엄마,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 나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보여줬어요. 안에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게 없다. 아들은 냉장고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봤죠.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취소하고 집에서 먹자.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죠. 올해는 밖에서 먹는다. 아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봉투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켜 예약 문자를 보여줬죠. 아들은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나는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명절 당일 우리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입구 앞에 예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나는 물만 따라두었습니다. 며느리는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비싸네요. 메뉴판을 내려놓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이미 되어 있었어요. 종업원이 갈비 세트를 올려두었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젓가락을 들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집게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접시로 옮겨졌죠. 나는 아무것도 싸지 않았습니다. 빈통도 없었어요. 집에서 먹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한 점 집어 아이 접시에 올려주었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접시는 깨끗해졌고요. 남은 음식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싸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집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지 않았죠. 며느리는 가방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금액이 찍혔습니다. 21만 8천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결제했죠. 영수증이 접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왔습니다. 봉투는 누구 손에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다음 명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상은 차려져 있지 않았죠. 설거지할 그릇도 없었습니다. 기름 묻은 냄비도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은 그대로였죠. 갈비를 담아 나갈 통도 없었습니다.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아들 이름이 적힌 봉투가 안쪽에 놓여 있었죠.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손을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접시를 놓을 자리도 비어 있었죠. 갈비를 올릴 자리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명절 날짜가 화면에 떠 있었죠.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자 방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목을 만져보았죠. 저린 느낌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나는 식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탁 모서리만 보였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